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 주시는 창업 114 시간입니다. 예, 오늘 들어온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교보문고에서 저서를 읽고 깊은 울림이 있어 유튜브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떡볶이집을 창업했다가 망했는데요. 맛은 일반적인 체인점들과 비교해서 훨씬 낫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 아픈 폐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망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창업 후에 망하는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저를 다시 되돌아보고 새롭게 창업하려고 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네. 뭐 책까지 봐주시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말씀 들어봤을 때는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맛있다라고 한 평가가 과연 주변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인지, 아니면 지인들의 맛 플러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인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래요. 봤을 때 소상공인분들이 창업을 하고 나시면 매출이 월등히 올라가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가서 먹어보면 그렇게 맛없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첫 번째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생각인지 맛있다라고 한 게, 맛이 떨어지는 게, 만약에 그 생각이 아니면 그냥 흔한 맛인데 본인이 먹었을 때나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맛있다라고 느껴진 건지,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맛이 괜찮아도 생각보다 망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시스템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분배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과다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배달이라든지 이런 패키지를 잘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원인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자잘한 그런 오류를 범함에도 가장 크게 그럼 잘 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사실은 홍보 협찬이라든지 마케팅하는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뭐 초중고생들한테 가령 얘기해서 너네 어떤 떡볶이가 제일 맛있냐? 그러면 아마도 뭐 동백 엽떡이라든지 뭐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체인점들 한 3-4개가 될 거예요.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먹방을 하거나 아니면 먹는 사람들 좋아하는 유튜버들 협찬했다든지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기 전부터 이미 아이들이 이건 맛있다라고 일단 선입견부터 갖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감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 매장이 더 안정적이고 잘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동네에서 개인 매장을 하려면 충분한 홍보와 그리고 왔을 때 꽉 잡을 만한 그런 특이한 요소들, 뭐 초반에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손편지 적어주는 그런 것들이 한 5-6년 전쯤에 유행을 했었죠. 그런 것부터 뭔가 확 내가 이걸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맛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면 그런 요소를 찾아서 자기만의 브랜딩을 더 확실하게 해놨으면 좀 더 충성 고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사례를 토대로 해서 다음 상업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들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소상공인 매뉴얼 교육을 들은 사람입니다. 혹시 창업 매뉴얼 만들 때 어떤 것을 가장 고려해서 만들면 되는지 팁을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예, 매뉴얼 그냥 간단하죠. 내 손님,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매뉴얼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포스트잇을 한번 준비하세요. 포스트잇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하루에 하는 일만 다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돌발로 생기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날 때마다 그냥 써주세요. 그래서 벽이나 뭐에다 한쪽에 덕지덕지 붙여놓으면은, 아, 대충 내가 뭐 하는구나, 하루에 뭐 하고 있구나, 아, 이런 일 해야 되겠구나, 대충 감이 잡혀요.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A4에다가 그냥 메모만 싹 다 해두세요. 이거 하기. 그렇게 해놓으면 얼추 잡힙니다. 그래서 다음날 와서 그거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안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또 포스트잇 또 적으세요. 그렇게 잡아서 한 3번, 4번 해보면 그럴싸한 내 매장만의 매뉴얼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 낑겨 넣기 해서, 예, 뭔가 질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럴 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재 들어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저는 크게 돈 버는 것보다는 안정되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런 제 가치관을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알바가 뭐가 있을까요? 알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네, 알바 추천이요.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뭔가를 임대하거나 렌탈하거나, 예, 뭔가를 임대 렌탈하는 그런 업종에 영업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움직이고 힘든 거에 대한 보람, 힘든 거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굉장히 달거든요. 가령, 뭐, 복합기 렌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제품 렌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리스해서 렌탈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월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줘요. 만약에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영업부터 배워야 돼요. 영업을 한번 배워봐서, 그로 인해서 매월 비슷한 금액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리스크 없이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다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놓으면 정작 그 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난다 그러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단 대신에 큰 수익이 한 번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한 번에 되면 1,000원짜리 하나하나가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한 번에 1,000원짜리가 빠지더라도 한 번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입이 거꾸러진다.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한 주간의 궁금한 얘기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것들 요약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에 궁금한 사항들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혹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